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통가죽 공예의 이 단면 처리 방법 있죠. 이 단면을 매끈하고 윤기 있게 처리를 해주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꼭 통가죽뿐만이 아니고 가죽 공예는 일반 가죽으로 만들든 뭐 단면 처리는 꼭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단면이 어떻게 보면 마감이죠, 마감. 그리고 공예품은 이 바느질과 단면이 눈에 딱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단면을 매끈하고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가죽을 두 겹을 붙여도 뭐 두 겹이든 세 겹이든 붙여서 이렇게 단면 처리를 해주게 되잖아요. 근데 단면을 처리해주는 방법이 좀 다양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거의 엣지 코트를 이용해서 단면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요. 어떤 때는 이 부분에 수성에 염료를 바릅니다. 염료. 염료를 발라서 염료라는 것은 침투성 약품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투를 시켜서 그 색을 뭐 블랙이면 블랙, 밤색이면 밤색 이렇게 해서 발라주는 거죠. 발라주는 건데요. 아니면은 여기에 또 수성을 바릅니다. 수성, 그건 뭐냐면 도료, 안료죠, 안료. 그거는 이제 침투는 안 되지만은 원하는 색을 만들어서 좀 색감을 아주 밝게 그리고 선명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 거는 뭐냐면 엣지 코트를 발라주는데요. 이 열로 마감을 해서 열 처리를 해서 마감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엣지 코트를 마지막까지 완전히 두껍게 바르질 않아도 이게 뭐냐면 상당히 이뻐요. 반질거리고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겹을 이렇게 붙이거나 제품에서요. 두 겹 이상을 붙일 때는 여기 이제 치즈를 타공을 하고 바느질을 하겠죠. 끝 부분을 망치로 두들겨서 딱 붙게 해주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완벽하게 붙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중간에 본드칠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이 중간이 미세하게 벌어지거나 보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마감의 장점은 뭐냐면요. 엣지 코트를 아주 얇게 발라서 그걸 열에 의해서 녹이는 거죠. 녹여서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눈으로는 잘 안 보여도요. 그 틈 사이사이까지 해서 녹여서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열마감을 해주면은 엣지 코트를 두껍게 바르지 않고도 모양을 잡아서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제 붙이지 않고 이렇게 통가죽을 제가 좀 두꺼운 가죽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단면이 이렇게 매끈해 보이죠. 재단을 해서요. 매끈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보풀이 있단 말이죠. 보풀이 이렇게 있는데 두 겹을 붙였을 때 층이 있거나 이렇게 보풀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엣지 코트를 바르면은 안 됩니다. 뭐 거칠거칠하죠. 그러면 엣지 코트를 마무리 작업을 해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포예요. 사포. 사포. 자, 이거는 이제 400방인데요. 이 사포로 해서 단면을 먼저 다듬어 줘야 됩니다. 가루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400. 자, 가루가 나오면서 다듬어지죠. 어떤 분은요, 사포로 면을 다듬어 줘야 된다고 하니까 한 두세 번 이렇게 지나가고 사포했어요 그러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단면이 잡아질 때까지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400으로 해서 한참 하니까 그래도 조금 처음보다는 좀 매끈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요, 슬리커를 이용해서 살짝
문질러 줍니다. 이 공예를 할 때는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공예를 하시는 분마다 다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순서도 다르고. 그런데 이 단면은 반복적으로 해준다는 거죠. 슬리커로 한번 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또다시 사포로 면을 다듬고, 또 슬리커를 해도 되고, 이 상태에서 엣지 코트를 아주 얇게 바르고 나서 말린 후에 다시 한번 사포로 해주게 되면은 어느 부분이 이제 좀 그 마감이 안 되고 그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건 조금 있다가 엣지 코트를 바르고 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마감을 해줄 때는 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요. 예, 금방 몇 번, 한 두 번 했네, 세 번 했네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고 이 단면이 잡아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다듬어졌다 싶으시면은 이제 800방 정도 사포 요걸로 해서 또 다듬어 줍니다. 또 다듬고 슬리커로 좀 문질러 주고요. 그리고 또 다시 다듬어 주고, 이렇게 단면이 매끈하게 잡힐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단을 해놓은 이 가죽으로 해서 열 마감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면 마감은요, 염료로 해서 살짝, 염료가 너무 깊이 스며들지 않게 살짝 염료로 해서 발라주고 나서, 그리고 토커널로 마무리를 하는 것도 좀 이뻐요. 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처음에는 아주 얇게요, 잘 보이시도록 검정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단면을 열 처리를 해줄 때는 두껍지 않게요, 아주 얇게. 조금씩 이렇게 발라줍니다. 지금 보시면 이쑤시개를 이용해서요, 아주 얇게 발랐어요. 그럼 이제 건조도 좀 금방 되겠죠. 자, 이렇게 블랙으로 발랐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요, 드라이로 살짝만 말려볼게요. 이 엣지 코튼을 만약에 두껍게 발랐을 때는요, 드라이 같은 걸 사용하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쪼글쪼글해집니다. 드라이가 좀 깨끗해진 것 같죠? 한번 닦았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이건 이제 인두기 정도는 공유를 하시면은 필요합니다. 요거 이제 다리미형 그 인두기인데요. 이 좀 저기 면이 넓기 때문에 전 이게 편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빼내고 나서 크리저를 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뜨거우니까 당연히 뭐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런 봉도 손을 대일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뭐 인두기는 보통 온도가 뭐 한 2, 300도 나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로 해서 아주 얇게 바른 엣지코트 이 부분을 열마감을 해볼게요. 뜨겁게 달궈진 인두기를 여기에서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요. 뭐 가죽에다가 칼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너무 세게 하면은 기름에를 얇게 발랐어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가루가 떡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살 여러 번 지나가 줍니다. 이게 이쪽 지금 안 바른 부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아주 작은 미세한 보풀이 잡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만큼 뜨거운지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염색을 해놓은 부분이 녹아버리죠. 요 정도 되는 온도기 때문에 세게 눌러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잘 닦아주고요. 자, 이렇게 열 마감 뭐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해서 면을 기름에가 조금이라도 더 미세한 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이거 역시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단면을 깨끗이 사포로 다듬고, 그리고 나서 단면이 어느 정도는 잡아졌다 싶으면 이때 이제 베베로로 살짝만 모서리의 각진 부분 살짝만 이렇게 깎아내줍니다. 이제 두 겹을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이쪽도 자, 베베로를 이용해서 각진 부분, 거칠거칠한 부분을 잡아줬어요. 그러면은 다시 기름에 이번에도 두껍게 바르지 않고요. 제가 이거 재단을 너무 잘해서 그렇지 원래는 몇 번 해야 돼요. 몇 번 해야 되는데, 예, 이거 이제 요 정도면 면이 잘 잡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얇게 발라서 밖으로 넘치지 않게, 예, 이렇게 해서 기름에를 발라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건조해요. 잠깐만요. 자, 다시 열을 이용해서 지금 이쪽이 조금 완전히 말르지는 않았는데요. 살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이 이제 반듯이 잡히는 거죠. 열에 의해서. 자, 이 정도만 해주고요. 다음에도 데려야 되니까 깨끗이 닦아놔야죠. 부드러운 천으로 살짝 문질러 줍니다. 단면이 비교적 평평하고 매끈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열 마감을 해주면은 장점은 굉장히 이게 판판하면서 단면이 깔끔하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다른 좋은 방법을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왁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엣지코트로 마감을 해주고 싶으면 두껍게 발라주면 돼요. 두껍게 발라주면은 이 면이 바닥에서 잘 다듬어졌기 때문에 두텁게 발라도 볼록 동그스름하게 이쁘게 나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것은 이 코바 왁스라는 건데요. 왁스를 이용하면은 더 좋아요. 어차피 인두기 킨 김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바 왁스를 이렇게 바르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조금씩 발라져요. 이렇게 발라도 되는데 조금 있다가는 녹여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잘 보이셔야 하는데 이렇게 좀 물기처럼 보이죠, 왁스가. 그죠? 물기가 있는 것처럼 인두기가 지나가면은 반질반질해지는 것이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녹여서
자, 왁스가 묻으니까 물기처럼 반질반질하죠. 왁스를 올려주는 거죠. 조금 더 녹여서요. 요즘 참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참 난립니다. 좀 있으면 이제 꼴뚜기 게임도 나올지 모르고, 감독님이 이제 맥주를 좋아하면 뭐 한치 게임도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별로 웃기지는 않는데 그 문제다 보니까 특별하게 할 말이 없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반질반질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왁스가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엣지코트 위에 발라도 되고, 엣지코트 위에 바를 수 있는 것은 왁스 종류도 있지만은요, 토커널도 가능하죠. 토커널도 광을 내주는 거니까. 그래서 엣지코트를 이렇게 두껍게 바르지 않아도 이 단면을 아주 매끈하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열마감을 해주고, 엣지코트로 열마감을 해주고 그 위에 이 왁스를 발라주면 되는 거죠. 자, 단면이 어떠신가요? 예쁘게 나왔죠? 자, 이제 좀 건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깨끗한 천을 이용해서요, 살짝 문질러 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로도 굉장히 매끈하고 이쁘게 나왔는데, 천으로 살짝 문질러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이 상태로 천으로 그냥 문질러 줬는데 조금씩 광이 더 나는 게 보이시죠? 이거 참 가죽공예가 재밌어요. 이렇게 어떤 약품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빠르게 작업을 할 수도 있고 편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단면이 반짝반짝하게 좀 윤기가 있죠. 이렇게 이 단면 처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도 걸리고 그런 면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죠. 제품을 만들었을 때 딱 단면이 보여지니까요.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단면이 울퉁불퉁하거나 거칠거칠하면은 좀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두기, 뭐 크리저 팁을 껴서 써도 되고요. 이 열 마감을 통해서 단면을 처리를 해주면 굉장히 매끈하고 예쁘게 단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방법을 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열 마감, 그리고 엣지코트를 두껍게 바르지 않아도 모양을 예쁘게 잡는 방법, 그리고 왁스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